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응답을 가져와가지고 웹브라우저에 뿌려준다. 이게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통신은 못해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요청을 주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토콜은 일단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3학년 수업에서 나올 거예요. 어,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API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건 백엔드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요청 형식, 반환 형식으로 제이슨을 사용을 해요. 제이슨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GraphQL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폼 태그랑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폼 태그에다가 액션에다가 우리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URL을 작성을 하고 메소드 전송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정의를 하고 우리 이제 전송 데이터들 이 네임을 기준으로 이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이 태그에 입력된 값들이 전송이 들어가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소에는 addr 이렇게 값이 들어가서 백엔드에서는 이 name이랑 address 이걸 기준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은 길게 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특징으로 따지면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get은 이제 이렇게 주소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주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리고 포스트의 경우는 우리 주소에 전달이 안 되죠. 주소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설명한 get이랑 post 외에도 put, delete, patch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RESTful API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통신 규격은 XML이나 제이슨을 사용을 하고요. 제이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쓰이는 거는 get, post, put, delete, patch. 이거는 실습을 하면서 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패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어, 지금 몇 시죠? 8시 40분이요. 네, 50분까지 하고 저희 쉬고 돌아와서 다시 할게요. 패치라는 함수는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함수고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로 URL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각종 옵션들을 붙여요. 메소드, 아까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었죠? get, post 등등이 있겠죠.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헤더, 바디, 바디에는 우리가 전송할 값이에요. 나머지는 제외하고 봅시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URL에다가 이렇게 이 URL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await가 갑자기 등장하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어, 음, 네, 설명할게요. 빠르게 할게요. await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비동기 처리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지금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테이블 데이터라는 빈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다가 이 웹사이트의 값을 get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리스폰스 값을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데이터겠죠? 그 데이터를 테이블 데이터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리턴을 해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웹사이트에 소스 코드가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undefined로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이 함수가 호출되고 다음 라인을 실행하기까지 그 함수가 호출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get을 우리가 get 함수를 호출을 했죠. 근데 이 get 함수를 호출하자마자 얘가 진행되든 말든 우리는 바로 리턴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다음 라인을 실행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async await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제예요. 우리 hello 하고 set timeout은 딜레이예요. 그래서 3초 있다가 이건 밀리세컨드라는 거거든요. 밀리세컨드. 3초 있다가 by라는 걸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hello again을 출력을 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hello 그다음에 hello again이 뜨고 그다음에 3초 뒤에 by가 뜨게 돼요. 얘를 실행을 해도 3초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얘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hello, hello again, bye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콜백 함수예요. 콜백 함수는 이제 이 get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이 get에 동작이 완료됐을 때 이 함수를 실행을 해라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리스폰스로 받아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무언가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콜백 함수가 여러 개가 겹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get으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걸 기반으로 또 다른 웹사이트에다가 값을 던져가지고 그걸 또 받아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여러 개가 중첩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되게 코드가 읽기 힘들죠. 요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말로는 콜백 지옥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콜백 지옥. 그래서 async await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async await는 우리가 초기에 썼던 것처럼 우리 이 함수 호출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네, 이 처음 걸 한번 봅시다. 지우기. 네. 그래서 만약에 이 get을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이 기다려준 값을 리스폰스를 이 바로 밑에 정상적으로 이 코드랑 동일하게 짜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jQuery여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펑션에다가 async sync 그다음 여기다가 await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sync await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그냥 async await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동기 처리가 무엇인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날씨 API를 이용해서 우리 받아오는 거를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openweathers.org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API예요. 그러니까 이 openweathers에서 서버가 열려 있고 거기에는 뭐 실제 기상 관측하는 슈퍼컴퓨터가 있겠죠. 그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값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날씨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오픈 API인 거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API docs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example API call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API로 본인의 API 키를 여기다가 던져주면은 무언가 리턴을 해주겠대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API 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계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기반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지?
혹시 지금까지 한 거 괜찮으신가요? 따로 보실 만한가요? 그 이해 안 되는 것들 있나요, 혹시?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좀 감이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PI 키 이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호출해 볼게요. 저는 이제 API 테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패치를 쓰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도 이거 API를 써봤는데 조금 상이하긴 하더라고요. 서울에 비가 안 오는데 비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티 네임 우리 서울이죠? 서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렇게 많이 뜨네요. 그래서 결국은 뭘 보면 될 것 같냐면은 네, 웨더스 여기 있네요. 클리어. 우리 밖에가 되게 맑대요. 그럼 요 가져온 값 중에 웨더의 우리 메인 혹은 디스크립션 이거의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뿌려주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실습은 안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제를 GitHub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링크를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제가 발표하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